자, 원의 넓이 세 번째 시간. 이번에는 원의 넓이를 어림해 보겠습니다. 추측을 해본다 그 말이죠. 자, 앞에서 원주율을 우리가 추측했던 거랑 비슷한 방법을 씁니다. 원 안에 이번엔 정사각형, 그 다음에 원 밖에도 정사각형, 이 두 개를 갖다 놓고 원의 넓이를 어림을 해보겠다. 자,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면 이 파란 원이 있죠? 파란 원이 있는데 이 안에 이 주황색 정사각형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가지고 꽉 차게 집어넣고 요 원에 꽉 차게 바깥쪽으로 꽉 차게 요거를 정사각형을 또 하나 준비를 해 놓습니다. 요런 건 이제 내접 안쪽에서 접한다 해서 내접한다 이렇게 말하고 이거 바깥쪽에서 접한다 해서 외접한다 이제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과 정사각형과 외접하는 정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그려서 그림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파란 원의 넓이는 이 빨간 정사각형보다는 클 거고, 그죠? 밖으로 삐져나온 요만큼 크겠죠? 그 다음에 요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정사각형 넓이보다는 작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림에 딱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얘와 얘 사이에 어떤 넓이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부등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넓이가 작다. 자, 근데 원 안에 있는 정사각형 넓이는 어떻게 되냐? 이게 지금 이 원의 반지름이 10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사각형은 요 대각선의 절반이 이제 10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요 그림을 보세요. 여기 반지름이면서 이거의 대각선의 절반인 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거 이제 마름모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이게 직각이기 때문에 마름모일 뿐 아니라 이건 정사각형입니다. 그죠? 정사각형. 근데 우리가 이 정사각형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했느냐? 여기서 그냥 대각선 두 개를 곱해서, 그죠? 20 곱하기 20 곱해서 반으로 나눴습니다. 뭐 마름모의 넓이 구하는 방식이죠. 이 정사각형이면서 동시에 마름모이기도 하니까. 자, 그런데 뭐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10 곱하기 10 해가지고 여기 이제 직각삼각형이니까 10 곱하기 10 하면 얼마입니까? 100. 그거 2로 나눠야 되죠? 삼각형이니까. 그래서 50. 이게 4개 있잖아요. 그래서 5, 4, 20. 그래서 200이다. 뭐 이렇게 구해도 됩니다. 어쨌든 원 안에 있는 정사각형 넓이를 구했고요. 그다음에 원 밖에 있는 정사각형은 어떻게 되냐면 한 변의 길이가 20이 되죠. 얘 지름과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20 곱하기 20 해서 400이다. 이렇게.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원은 200과 400 사이에 있을 거다. 딱 중간이면 뭐 300이겠지만 딱 중간보다는 조금 더 커요. 그래서 200과 400 사이에 어떤 값이다라고 우리가 어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넓이 관계를 이용해서. 자, 되시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좀 내려가 볼까요? 이번에는 모는 종이를 이용해서 원의 넓이를 어림하겠다.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가만히 보면 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모는 종이에다가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은 모는 한 칸이 이제 1제곱센치입니다. 모는 요 한 칸이 이제 가로 세로 길이가 각각 1cm인 정사각형이니까 한 칸은 1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그럼 요 빨간 거 안에 들어있는 넓이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요 파란 거 있죠. 녹색. 요 녹색 안에 들어있는 부분의 넓이가 나올 거고, 그죠? 그러면 아까 위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이 녹색과 빨간색 사이에 이 원이 있다. 그러니까 넓이가 그 사이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어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방법을 쓰면 요 때보다 좀 더 정확하게 어림할 수 있겠죠. 사실은 200과 400 사이다 하면 너무 많잖아요. 그죠? 뭐 210일 수도 있고 390일 수도 있고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그 사이를 좀 좁혀서 우리가 어림을 하려 그러면 이렇게 모는 종이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해 본 거예요. 이 초록색 부분을 구해 보니까 어떻게 구했습니까? 요 이제 4등분 해 가지고 그런 이제 대칭이 되니까 4등분 해 가지고 요 안에 것만 딱 세 봤더니 30개더라 이거야. 그래서 곱하기 4에서 120이다. 이렇게 초록색 그 부분에 마치 뭐 팔각형처럼 보이는데 요 넓이를 구했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이 빨간 것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구해가지고 172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게 요 까만색 원이니까 여기서는 그 원의 넓이는 말하자면은 얘와 얘 사이에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 반지름이 7짜리, 그러니까 여기서 7칸이죠. 여기 7칸. 반지름 7짜리 원을 가지고 얘를 들은 겁니다. 근데 사실 뭐 7이든 뭐 10이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이 원의 넓이를 좀 어림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위에서 썼던 방법, 정사각형을 이용한 방법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게, 그래도 아직 120과 172 사이는 좀
차이가 크죠. 130, 뭐 140일 수도 있고 뭐 160, 170일 수도 있으니까. 그건 어쨌든 그 중간 정도의 값일 거다 하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딱 중간은 아니겠지만, 그죠? 한 140, 뭐 그 정도, 145 정도 되지 않을까. 150에 가까울 것 같다. 뭐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되시죠? 자, 그 밑으로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보면은 뭐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정육각형을 이용해서 넓이를 어림해 보자. 자, 아까 위에서 정사각형 가지고 했는데 마찬가지 방법을 씁니다. 이 원 안에 내접해 있는 정육각형과 외접한 정육각형 두 개를 만들어서 각각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그 안에 끼어져 있는, 그 안에 들어있는 요 원의 넓이는 얘와 얘 사이에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정육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정육각형은 정삼각형 6개가 모인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정삼각형 하나의 넓이를 구해가지고 그건 이제 뭐 문제에서 알려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어떤 그 조건이 되겠죠. 이걸 구해가지고 그거에다가 6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구하고 그래서 원의 넓이는 그 사이에 있다. 이런 식으로 어림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사실은 어느 것이 가장 정확하냐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그 모는 종이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육각형, 그 다음에 아까처럼 이제 정사각형 같은 거 이용하면은 굉장히 좀 차이가 크게 나겠죠. 삼각형도 사실은 가능해요. 정삼각형 바깥쪽에 하나, 그 다음에 정삼각형을 또 이 원에 또 이렇게 바깥쪽에, 그러니까 원을 정삼각형에 내접시키는 거지. 그럼 요 안에 있는 삼각형하고 이 밖에 있는 삼각형 사이에 원의 넓이가 존재할 거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지만 이건 사실은 차이가 너무 크죠. 이건 너무 조그맣고 이건 너무 크니까 그 사이에 있다. 그럼 너무 좀 추측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뭐 아예 그냥 뭐 1에서 뭐 만 사이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추측하는 거에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너무 범위가 크면. 그래서 가능하면 정확하게 하려면 모는 종이를 이용하는 게 좋겠죠. 되시죠? 자, 이 방법만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고 밑에 있는 문제 풀어보시고 선생님한테 확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